앞쪽에서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 SN이라는 기호를 썼었죠. SN이 뭐였나요? n항까지 합. 어디부터? 2랑. 그렇죠. 1항부터. 자, 이러다 보니까 SN은 강제성이죠. 무조건 1항부터 무조건 n항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디 특정 원하는 부분에 합만 계산할 수 없고 1항부터 마지막 항까지 모두 더한다라는 기호다 보니까 이게 쓰임에서 약간 불편한 게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가끔 내가 일부분만 더 셈하고 싶어.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시작항을 내가 혹은 마지막 항을 내가 임의로 딱 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SN이 표현법에 좀 제약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 알파벳에 이게 원래 S는 이제 썸의 줄임말이죠. 합계라는 뜻인데 이 앞에 S를 딴 거고 합에 또 다른 기호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여러분 안 배웠지만 이 S자를 위아래로 잡아 당겨요. 그럼 이게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미적에서 배우는 인테그랄이라는 건데 이것도 합의 기호고 지금 배우는 거는 영어 대문자를 대신해서 그리스 대문자의 S를 대신하는 이렇게 쓰는 이 기호고 이 기호를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얘도 결과적으로는 합을 나타내는 또 다른 기호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1항부터 n항까지 이 합을 앞으로 시그마 쓸 때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sn과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 sn과 밑에 있는 이 시그마 표현은 결국은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그럼 쓰다 보니까 이 시그마는 약속된 표현이다 보니 약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아래에 있는 시그마 아래쪽에는 얘가 뜻하는 바는 합의 시작항이에요. 더할 건데 몇 번째 항에서부터 더할 거냐라는 걸 말하는 거고 위에 있는 이 n은 합의 마지막 항입니다. 어디까지 더할 거냐라는 표현이에요. 그 이 k 있잖아요. K, 이 K를 시그마에서 변수가 되죠. 이 K가 바뀌는 겁니다. 딴 게 바뀌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 있는 K랑 여기 있는 K는 같은 표현의 같은 문자잖아요. 하나의 표현의 같은 문자라는 뜻은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럼 K가 1 집어넣으면 A1이 나오고 K 2 집어넣으면 A2가 나오고 3 집으면 A3가 나오고 이런 느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K에다 어디까지 대입하냐면 N까지 대입하겠다는 뜻이죠. 여기에다 N 집어넣으면 AN까지 그래서 시그마 그들을 더하겠다라는 표현이다 보니까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AK라는 이 부분은 이 수열을 더하긴 더하는데 어떤 수열을 더할 건지 보여주는 일반항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K에 1 집어넣어요. 그럼 A1이 나오죠? 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K에 2 집어넣으면 A2, 얘가 나와요. 계속 하나씩 여기 있는 숫자, 들어가는 숫자는 자연수로 카운팅이 됩니다. 시작함부터 항이 하나씩 커져요. 1항, 2항, 3항, 4항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뭐 소수 이런 건 집어넣을 수 없죠. K에다 뭐 2.5를 대입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말은 쓰진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해서 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쓰다 보니까 아니 SN이 있는데 굳이 시그마라는 거를 써야 될 이유를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일단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SN은 보통은 중간 과정에 어떤 것들이 더해서 이 SN이 됐는지에 대한 말은 없고 대부분 다 결과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SN은 뭐 3n의 세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도대체 어떤 수를 더해서 이러한 식이 나왔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냥 결과만 1항부터 n까지 다 더했더니 이러한 식이 나오더라 라는 약간 결과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시그마는 K에 1 집어넣으면 1항이 보이는 거예요. 2 집어넣으면 2항이 보이고 어떤 수열을 더해서 이 합이 나타난지에 대한 과정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숫자들을 더했는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숫자들을 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잠깐 아까 언급한 것처럼 내가 수열을 더하는데 내가 1항부터 내가 사실은 다 더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이러고 싶다면
A16 더하기 A17 더하기 A18 A19 A20 이렇게만 더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SN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걸 SN은 표현하려면 강제성을 되잖아. 1항부터. 근데 이건 1항부터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SN은 표현하려면 어떤 표현이 적절할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20항까지 합해서 이 16항 앞에 있는 15항까지 합을 싹 다 빼내면 16항부터 합이 나온다는 얘기죠. 결론 S식을 2번 써야 된다는 불편함이 생겨요. 근데 얘를 시그마로 바꾸게 되면 이게 한 방에 가능해집니다. 하나의 식으로. K가 1부터 20까지, K가 16부터 20까지, AK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시그마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 네. 왼쪽을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369 해서 땡땡땡 3n. 그럼 이게 항의 총 몇 개냐면 n개거든요. 3에 n을 곱해야 3n이 나오니까. 그럼 3부터 3n까지의 n개 항을 덧셈한 식인데 이걸 시그마로 바꾸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얘를 1항으로 보고 얘를 2항으로 보고 얘를 3항으로 봐서 시그마 변수를 k로 잡아주고 k가 1부터 여기 n항까지 3k라고 일반항을 만들어 두면 여기 있는 k K에 1 들어가면 요 3 나와요. K에 2 들어가면 요 6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그마, 그 나와서 나열된 항들을 모두 다 더하라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게, 아니, 항의 번호를 보통 우리는 n으로 많이 썼었잖아요. 네. 근데 좀 평소에 우리가 배운 거랑은 좀 거리감이 있는 게, 항 번호를 나타낼 때 수열에서는 n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그마 변수를 k로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약간 그런 느낌. n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n은 뭐의 의미로 쓰이냐면 보통 마지막 항의 의미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 n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래 수열에 항 번호 나타낼 때 n으로 나타내니까 항 번호를 n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충돌이 발생해요. n에 1 집어넣으면 1항이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1, 2, n이 n까지 대입하라는 얘기인데 1항부터 n항까지인데 n이 1이잖아. 그럼 이 n도 1인 건가 그러면? 1항부터 1항까지 더하라는 얘기인가? 문제가 좀 이상해지죠. 근데 왜 복잡하게 원래 L 쓰잖아요. L 마지막에. 근데 항의 번호 L은 이 숫자 전체를 뜻할 때 보통 L을 쓰고 항의 번호는 보통 n으로 많이 쓰잖아요. n으로. n에 1, 2 집어넣어서 이제 1항, 2항, 3항인데 이게 n이 보통 마지막 항의 의미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게 n 말고 다른 항의 번호를 뜻하는 다른 문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왜 하필 k입니까? 그러면 특별한 이유는 없죠. 그냥 보통 우리가 상수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k잖아. 그래서 그냥 만만한 게 k라 그냥 k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게 k가 항의 번호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는 n도 그러면 맞춰줘서 k로 이렇게 바꿔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가능한데 그러면? 그럼 선생님 혹시 이런 거 됩니까? 제가 항의 번호를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k일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i로 바꿔도 됩니까?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항의 번호를 내가 i로 바꿀 수도 있어요. j는 괜찮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놓고 따지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나 i가 1부터 n까지 ai나 j가 1부터 n까지 aj나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 요거로 표현하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시그마 변수를 뭘로 줬냐의 차이점이겠죠. 크게 시그마 변수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k를 많이 둔다라는 것보다는 꼭 k일 필요는 없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바뀐 것들은 실제로 얘랑 같이 취급하시면 된다. 중요한 거는 얘다라는 거죠. 이 식을 시그마로 표현한 거고 보통 시그마는 보신 것처럼 언제 많이 쓰이냐면 부분합을 계산할 때 여기서 말하는 부분합은 일정 부분을 말해요. 수열 전체를 다 더하는 게 아니고 어떤 토막 있죠. 여기만 딱 더하고 싶을 때 라든지 아니면 과정을 좀 더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떤 수열을 더 이것만 봐도 알잖아. 아, 3n이 일반항이구나. 그렇지. 일반항 AN이 3n이구나.
결국은 3의 배수를 쓴 수열을 덧셈한 거구나. 그래서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같이 추론하고 싶을 때 시그마가 SN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기호를 약속하면서까지 배우는 이유는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면 이렇게 말한 것처럼 K 말고 I나 다른 문자를 대체해도 써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건 뭡니까? 그러면 K가 1부터 N까지 AK, 그럼 이런 1항부터 N항까지 덧셈하는 거고, 얘는 1항부터 N-1항까지 덧셈하는 거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표현과 아래에 있는 표현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그마를 쪼개놨다는, 아까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거. 시그마도 내가 전체 1항부터 N항까지를 다 더하고 싶지 않고 일부분을 더하고 싶다면 그 부분합을 계산해서 처리해도 되겠지만, 식상, 뭐 이 표현이죠. 이걸 이제 시그마로 바꾸면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AK. 왜 이래? 펜이? 갑자기 펜이 이상이 됐네? 갑자기? 응? 뭐야, 갑자기 왜 이래? 1부터 20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15까지,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써도 될 거를 굳이 이렇게 나눠 쓸 필요는 없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한번 읽어보시면 시그마를 쓸 때 저렇게 변형해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읽어보시면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다음을 볼 텐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시그마 오른쪽에 일반항이, 시그마 오른쪽은 무조건 일반항이에요. 근데 그 일반항이 그냥 하나의 수열인 AK, BK 이렇게 써질 수도 있지만 그 수열들을 더하거나 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AK가 실제는 AN이죠. AN이 3n-1이었어요. 근데 B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얘는 2n 플러스 4였어. 근데 나는 얘네 둘을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AN 플러스 BN. 그럼 얘네들이 더한 수열이니까 5n 플러스 3이 되겠죠. 위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아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얘네들을 더하면 공차가 5인 등차 수열로 바뀝니다. 아셨나요? 그냥 덧셈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수열이나 이 수열을 더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얘네들을 더한 이 수열을 덧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K가 1부터 N까지 AK, AN 쓰면 안 된다. 이게 AN 쓰면 이제 시그마 변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일반항을 K로 맞춰줘야 돼요. AK 플러스 BK. 이렇게. 됐니? 그럼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5N 플러스 3. 이걸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AK, BK를 따로따로 일반항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하나의 이렇게 일반항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게 그게 AK, BK, CK 이게 몇 개든 간에 퉁쳐서 얘를 하나의 일반항으로 보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반항이 더하기 빼기로 됐을 때는 시그마가 분배가 가능합니다. 이건 근데 분배 가능한 거는 예전에 수업할 때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복습이고 그냥 재반복하는 거라 그렇게 뭐 왜 분배가 됩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일단은 그런 이유예요. 뭐 그냥 간단히 써보면 이게 K의 1제곱이면 얘는 1항이 A1이 1항이 아니고 B1도 1항이 아니에요. 그 두 개를 더한 게 이렇게 1항이 돼요. 2항은 이렇게 써지는 게 2항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N항까지 더하게 되면 이렇게 써진 게 N항이에요. 근데 어차피 다 더할 건데 이렇게 A와 B를 붙여서 더하지 말고 어차피 덧셈이니까 이렇게 더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플러스 B1, B2 이렇게 해서 BN까지 이래도 되지 않나요? 근데 얘를 쓰는 거 나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시그마 좀 전에 배웠던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 그리고 보니까 시그마가 분배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시그마 이렇게 분배된 것처럼 보인다. 됐나요? 그럼 덧셈 아니고 뺄셈에도 분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이쪽 일방향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법칙만 기억하지 마시고 반대로 이렇게 오는 법칙도 기억하셔야 돼요. 시그마 두 개가 쪼개져 있는데 시그마 예를 들어서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동일할 때냐면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이 만약 동일하잖아? 그럼 얘는 하나로 이렇게 모을 수 있어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하나를 모아요. 누구를? 일반항을 가운데 부호에 맞춰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됐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바꿔 써도 된다는 얘기죠. 시그마 i가 1부터 10까지 bi 이렇게 나오면 얘랑 시그마 변수가 다르네? 서로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빠르게 이렇게 바꾸셔서 이렇게 붙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는 쪽 이렇게 분배하는 쪽만 기억하지 마시고 분배된 걸 다시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과정도 꽤 중요하게 잘 쓰인다라는 거며 세 번째는 상수항이 포함이 됐을 텐데 시그마 여기서는 K가 변수죠. K가 변수라면 K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이 C 같은 거 있죠. 이 C는 무조건 상수입니다. 상수 취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K 아닌 나머지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든 간에 뭐 이게 X로 써졌든 뭐로 써졌든 K 아닌 모든 문자는 다 상수예요. 누구마저도? M마저도 상수입니다. K만 항의 번호를 뜻하는 변수가 되고 K를 제외한 어떤 것도 N까지도 전부 다 상수 취급한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그럼 상수가 되면 일반항에 상수가 붙어 있으면 이 상수는 바깥으로 이렇게 빼서 시그마에 직접 곱해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시그마 바깥에 있는 상수는 필요하면 안으로 집어넣어서 일반항에 이렇게 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예를 들면 좀 더 쉬우니까 시그마하고 K가 1부터 10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2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보니까 K라는 문자가 전혀 없죠. 오로지 상수항으로만 돼 있다는 뜻인데 뭐가? 모든 항이 다 상수로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경우는 1항도 2고 2항도 2고 3항도 2고 2를 몇 번 더하는 거죠? 10번 더한다는 뜻이에요. 총 2를 10번 덧셈한다. 당연히 2 곱하기 10이겠죠. 그러니까 써놓고 나서 보니까 만약 일반항이 K 없는 상수로만 표현되면 정답은 마지막 항과 여기는 일반항을 곱한 게 정답이다 라는 뜻이에요. 얘랑 곱한 게 정답이다 이렇게 돼요. 아시죠? 상수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여기 N 이렇게 써 있으면 답이 뭐예요? N제곱이 답이에요. 아셨죠? 어쨌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편이. 자, 다음 느낌은 이거죠. 처음에는 이제 시그마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시그마의 표현법, 그런 것들 익혔다면, 이제는 시그마 용법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시그마 오른쪽에 일반항이 K나 K제곱, K세제곱 이렇게 나왔을 때죠. 일반항이 K라는 얘기는 항 번호에 따라서 그 수열의 숫자가 정해진다는 뜻이죠. K제곱이라는 얘기는 K1 집어넣으면 1항이 1의 제곱,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항의 항 번호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되는 것, 세제곱은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다 더해서 n의 세제곱. 하다 보면 첫 번째는 이게 사실은 등차술이에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술이 합구하는 공식이라 등차술 공식에 적용시켜도 되고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n 플러스 1. 여기는 6분의 n 플러스 1, 여기 좀 조심하셔야 돼요. 2n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K 세제곱 공식은 1번 공식을 제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써지는데, 유도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유도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 자체는 없기 때문에 그냥 공식을 외워서 국어단처럼 잘 적용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4번이 있죠. 책에는 없지만 우리는 4번에서 따로 좀 써놓읍시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이거예요. 이건 수열이 어떻게 써진 거냐면 1항이 1 곱하기 2, 2항은 2 곱하기 3,
3항은 3 곱하기 4. n항은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걸 다 더한 것. 이런 거예요. 얘는 공식을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어떻게 보면 2번 공식보다도 얘가 더 쉬워요. 공식을 외우는 거는. 그 쓰임새가 3번 공식은 잘 안 나오거든. 근데 3번보다 오히려 4번이 더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그 여기는 일반항 있잖아요. 얘가 이런 모양이도 되는데 이걸 분배한 k제곱 플러스 k여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는 이게 이렇게 시그마가 원래는 분배됐던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k 제곱에다가 시그마 k를 덧셈하다 보니까 시그마 k 제곱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3분의 n 플러스 1 요거 두 개를 통분한 게 이거예요. 근데 벌써 딱 보기에도 얘는 좀 정이 안 가잖아. 뭐 통분도 해야 되고 뭐 복잡하게 문자 정리해야 되고 이거 정리해 놓은 게 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항이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나올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둘 다 기억하시고, 그럼 참고로 5번은 진짜 참고인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우리 일반항 중에 가장 마이너스 n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홀수항이죠. 13579라는. 네. 얘는 답이 워낙 쉬워서 외우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5 이게 홀수항 더할 때. 그래서 2n-1. 이 답은 네, n제곱이에요. n제곱이 뭐죠? 그러면 맨 끝에 있는 마지막 항까지 항의 개수 있죠. 그 항 개수에 제곱하면 저 답이 나와요. 얘는 답이 워낙 쉬우니까 외워보도록 하자는 거죠. 그 1, 2, 3번은 당연히 기본 공식으로 외우셔야 되고 4번, 5번도 머릿속에 기억하셨다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끄집어서 문제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설명만 간단하게 분수꼴의 수열의 합 이렇게 분수 형태 그리고 이렇게 루트 있는 형태 뭐 이런 것들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건 그냥 개념을 정리해 드릴게요. 시그마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시그마는 당연히 시작항 마지막 항도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어쨌든 여기죠. 여기가 누구예요? 일반항자래요. 근데 저 일반항의 모양이 어떠냐 따라서 시그마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푸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데 첫 번째 저 일반항이 등차수열이에요. 그 얘기는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로 표현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수열 자체가 등차수열이니까 시그마 등차수열의 합을 계산하시라는 얘기니까 등차수열 합공식을 쓰시면 돼요. 또는 아까 그 시그마 공식 있죠. 시그마 K 제곱 이런 공식 있잖아. 그걸 써봐도 괜찮아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아까 2K-1 이런 게 있었죠? 답이 N제곱이었는데 얘를 풀이할 때 어떤 수열의 합인데 이거 보니까 항 번호에 대한 1차식이죠. 이거 등차수열이네. 그럼 등차수열 합공식 2분의 항수 N개 가로 첫 번째 항 K의 1제곱으로 하면 첫 번째 항 나오죠? 1 플러스 마지막 항 K의 N제곱으로 하면 마지막 항 나와요. 등차수열 합공식. 얘랑 얘랑 지워지고 2를 약분했더니 N 곱하기 N제곱이 정답이다. 이건 등차수열 합공식을 쓴 거고, 아니면 시그마니까 일반항을 분배해봐요. 그럼 K가 1부터 N까지 2K인데 2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뺍니다.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 곱하기 시그마 K 공식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상수항이죠. 상수항은 마지막 항 곱한 게 정답이라고 했으니까 N 약분하고 분배하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답은 N제곱.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 공식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오른쪽에 일반항이 1차항이면 등차수열 합공식 써도 되고 아니면 적당히 시그마 분배해서 시그마 공식 써도 괜찮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항이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당연히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야 되겠죠. 얘는 이거 말고 딴 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시그마를 썼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얘는 썼다가 지웠다 할게요. K가 1부터 N까지 3 곱하기 2의 K-1제곱이 됐어요. 뭐 오른쪽이 일반항인데 이 모양을 보니까 이 수열은 항 번호가 지수로 올라가 있는 그런 일반항이니까 아 이거 등비수열이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 공비 K 밑에 있는 공비라고 그랬죠? 공비 빼기 1 공비의 항수만큼 거듭제곱 빼기 1 그 앞에 뭘 곱하냐면 첫 번째 항 K의 1제곱은 첫 번째 항 나오죠. 3 그럼 분모 1 지워지고 얘는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 이게 이 시그마를 계산한 결과라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일반항이 등비수열이면 고민하지 마라. 이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등비수열일 때는 시그마 공식 자체가 없어요. 이거 뭐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없으니까. 세 번째. 오른쪽이 등차나 등비가 아니에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K, K제곱, K세제곱, K 플러스 1.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런 공식도 있죠. 그럼 이건 시그마 공식 적용하시면 돼요. 배운 공식이죠? 그걸 적용하시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테고. 네 번째는 아까 잠깐 마지막에 이 프린트 마지막에 나왔던 일반항이 분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주로 얘는 뭘 쓰냐면 보나마나 부분분수를 쓸 겁니다. 고1 때 배웠던 부분분수 있죠? 기억해요? 부분분수? 부분분수가 보통 이런 거였죠? 분모가 A와 B 두 개 곱이에요. 분자가 C 이렇게 돼 있으면 부분분수는 통분의 역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분할 때는 왜 두 개씩 떨어져 있는 분수를 붙이잖아? 그게 통분이라면 반대로 하나의 분수를 두 개 덧셈 뺄셈으로 쪼개는 방식이 부분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풀이하는 방식은 이제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그것도. 부분분수는 딱히 대단한 게 없는 게 이렇게 찢는 방식에 따라서 결과만 정리해보면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이런 식으로 공식이 정리가 돼요. 이 공식에 맞춰서 저 분수식을 찢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항의 번호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열한 후 규칙성으로 문제를 마무리합니다. 보통 부분수를 쪼개놓고 숫자 집어넣은 다음에 휙휙 지우면서 규칙성을 파악한 다음에 답을 구한다라는 개념이고 아니면 또는 이게 분수식이 아니고 이제 무리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로 이건 100%는 아니고 주로 유리화를 많이 합니다. 유리화를 한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나열한 다음에 규칙성을 파악해서 뭐 지울 거 지우고 간단하게 마무리한다. 그 합을 정리한다라는 표현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기타예요. 기타요? 그러니까 이런 데 안 들어가는 거라는 얘기죠. 저런 케이스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기타인 케이스는 나열 후 규칙성을 파악합니다. 근데 얘만 왜 색볼펜 썼을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반항이면 등차수열, 등비수열 뭐 이렇게 공식 쓸 수 있는 것들. 당연히 중요하죠. 위가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수능 문제에서 어려운 것들은 1번부터 4번까지는 중간 계산 과정에 쓰이는 것들이고 실제로 이제 문항 만약에 시그마에 대한 이런 합의 문제를 쓸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이겁니다. 특별히 무슨 규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이런 시그마 K 이런 것도 아니고 분수식 무리식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는 어떤 일반항들이 생판 처음 보는 일반항이 나와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나열을 하세요. K1, 2 시작항부터 마지막까지 숫자를 쭉 배열한 다음에 그 배열한 숫자를 덧셈하는 과정에 아 이걸 이렇게 묶으니까 좀 의미가 있겠구나 아니면 이걸 변형하니까 이런 식이 이제 되겠구나 그래서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규칙성을 파악하는데 이제 그럼 아무래도 이 규칙성 파악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거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럼 1번부터 4번까지는 보통 내신에서는 5번보다 1번부터 4번까지가 더 잘 나오긴 하죠. 근데
뭐 1, 2, 3, 4도 중요하고 5번도 간혹 뜬금없이 이상한 수열이 나와서 시그마를 덧셈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흐름은 저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리한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은 좀 어느 정도 드렸으니까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2k-1 플러스 a2k는 3n제곱 마이너스 4n일 때 다음 k가 1부터 10까지 ak를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개념은 기타 해당하는 겁니다. 일반항이 뭔지 모르겠고 무슨 규칙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집어넣어서 일단 나열해봐라. k에 1 집어넣으면 첫 번장은 a1 플러스 a2 이게 첫 번장이에요. k에 2 집어넣으면 이 수열의 두 번장은 a3 플러스 a4 이렇게 돼요. 그럼 이런 식이라면 계속 이렇게 가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a2n-1 플러스 a2n 이렇게 되죠. 저걸 정리해보면. 그리고 가루가 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가루를 치든 안 치든 다 덧셈이니까. 그럼 a1, a2, a2n 뭐지? 뭐예요? SEN이에요. 1항부터 2n항까지 합을 계산한 SEN. 따라서 SEN이 저거란 얘기죠. 3n제곱 마이너스 4n. 근데 선생님 이거 등차수열 아닙니까? SEN은 맞아요. 등차수열이에요.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을 구하라는 걸 잘 봐야죠. 이걸 간단히 줄였으면 뭐죠, 이건? 이것도 S로 바꾸면. S 10 아니에요? 그렇죠? S10. 그럼 S10이니까 여기 항 번호에 10 되도록 여기 n에다 뭐 대입하면 돼요? 5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S10은 3 곱하기 25 마이너스 4 곱하기 5. 정답은 5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상은 연우.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합시다. 그럼 n이 1부터 1000까지 an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것도 일단 쓰임은 이렇죠. n에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a2, a3, a4 이런 식으로 해서 a1000까지. 설마 이빨 한번 꽉 깨먹고 한번 해볼까? 1000까지?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마 이거는 몇 번 나열한 다음에 이 안에 발생하는 규칙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마무리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A1이 뭔지 봅시다. A1이 뭐예요? n에 1 집어넣어서 1을 제곱시켜요.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 1. 그럼 A2는 n에다 2를 집어넣죠. 2의 제곱 4.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 1. A3 0. A4 16을 4 집어넣으면 16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 A5는 1. A6은 계속 반복이네. 110이 반복이죠. 이게 3개씩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3개씩 반복. 그럼 총 이 가루가 몇 개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럼 1000을 3으로 나누면 333개의 가루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1 남았다는 얘기는 맨 앞에 있는 1이 다시 한 번 더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 3개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2죠. 이 합이 2인 가루가 총 333개 한 다음에 첫 번째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670, 600 뭐예요? 네, 머리 아파. 자, K가 1부터 20까지 AK가 8, K가 1부터 20까지 AK 제곱 20 다음을 계산하시오. 아마 이런 것들은 이걸 써먹으라고 준 거니까 AK의 제곱이 나오거나 AK가 나오도록 정리하라는 뜻이니 분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그마 일반항을 좀 더 저런 걸 써먹을 수 있도록 분배해보자. 그러면 4AK의 제곱 마이너스 12AK 플러스 9. 그런 다음에 이제 시그마 하나씩 쪼개겠죠? 분배. 이걸 따로따로 써먹어야 되니까. 분배하고 분배하는데 4는 상수항이라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4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9 이렇게 돼 있어요. 계산 4 곱하기 이 모양을 찾아보니 20이라고 돼 있고 마이너스 12 곱하기 이 모양은 8이라고 돼 있으며 얘는 상수항으로 표현되어 있는 일반항이니까 마지막 항과 일반항을 곱한다. 80 마이너스 96 플러스 180 얼마인가요? 164.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등차 수열 A3 더하기 A5가 12 등차 수열이 되잖아요. 그럼 이 식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좋죠? A 플러스 2D 플러스 A 플러스 4D 12 2A 플러스 6D 12 A 플러스 3D는 6 그 다음에 파랑은 A 플러스 몇 대요? 7D 22 맞나요?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4D 빼면 마이너스 16 D는 4 자, 이래도 되죠? 이래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좀 배운 게 있잖아요. 이 식을 보면서 여러분이 뭐가 눈에 보이세요? 응? 저 식을 보면 뭐가 떠오르시죠? 등차중앙. 누구의 등차중앙? 얘는 A4의 몇 배? 2배네. 따라서 A4는 6. A4가 6이고 A8이 20이잖아요? 그럼 A8에서 A4를 빼면 공차가 몇 번? 4번. 그렇죠? 공차가 4번. 20에서 6을 진짜 빼면 16. 그래서 공차 얼마? 4. 네.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뭐 속도 차이가 따로 이게 더 빠르다. 그 정도로 심하게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등차 중앙을 보고 항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의 또 팁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공차가 4입니다. 어쨌든 공차가 4인 걸 알았죠. 그 다음은요. 첫 번째 항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항 구해도 되겠죠. 예를 든다면 A4가 6이잖아요. A4가 6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죠, 얘는? 3번 더한 거니까 3, 4. 따라 첫 번째 항은 이런 건데, 근데 봐봐. 이게 꼭 필요한지, 공차가 필요한지, 일반항이 첫 번째 항이 필요한지, 아니면 둘 다 필요한지는 문제를 좀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턱대고 구하지 말고. 여기서 얻어진 결과는 일단 공차가 먼저 툭 튀어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일반항에서 첫 번째 항이 필요한지는 저거 보고 판단해보자는 얘기죠. 아하.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써야 되는 거죠? 이건 앞에 배운 것 중에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하나로 모일 수 있지 않나요?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를 모으고 여기를 뭐라 쓰면 되죠? A, 2K 마이너스 A, 2K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걸 일일이 다 나열해서 A1부터 A2 플러스 2 집어넣으면 A4, A3, A6, A60 빼기 K1 집어넣으면 A1, A3 쓰면서 너도 이상하지? 뭐지? 이걸 빼라는데? 뭐지? 이게 되네요. 뭐지? 이게 만약 덧셈이면 그냥 1항부터 60항까지 쭉 다 더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도 가운데 뺄셈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얘랑 붙여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렇게 써도 돼. 쓰고 나서 눈에 보이면 돼.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나요? 만약 이렇게 안 모으고 그냥 내가 일일이 나열해서
이 시그마는 특별한 규칙이 안 보이면 그냥 선생님이 나열하라고 그랬으니까 난 K에 1, 2, 3 집어넣어서 위에 걸 구하고 빼기 1, 2, 3 집어넣어서 아래 걸 구했어요. 구했다 칩시다. 뭐가 보여야 돼요, 이제는? 30D? 오, 야! 그치, 그게 보여야 돼요. 왜? 등차 수열은 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가려면 공차 D가 한 번 더 쓰면 되죠. 한 번 더 쓰면 되고 이게 한 번 더 쓰면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A1에다가 공차 D를 더하면 A2가 나오잖아. 그럼 반대로 A2에서 A1을 빼면 공차가 한 번 나와요. A3에서 A2를 빼면 또 공차가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항에서 바로 있는 앞에 있는 항을 빼게 되면 공차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짝지으면 돼요. 그럼 공차가 한 번 나와요. 이렇게 짝지으면 또 공차가 한 번 나와요. 공차가 몇 번? 60까지니까 짝수 60개가 아니고 절반이니까 30개죠. 공차 D가 30번. 30D구나. 정답은 120이구나. 쓰고 나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이 문제에서 본다면 썩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 본다면 이 풀이가 더 나아요. 시그마를 모아라. 모았더니 좀 전에 한 거 아닙니까? 2K라는 항에서 2K-는 바로 앞에 있는 항을 뺀 거죠. 그죠? 바로 앞에 있는 항을 뺀 거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항을 빼게 되면 그 답은 뭐죠? 공차잖아요. 근데 공차 지금 좀 전에 얼마였냐면 4였죠.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4. 일반 항의 상수네? 그럼 마지막 항과 상수를 곱해서 정답을 처리한다. 자, K가 1부터 20까지 K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K,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선생님이 특별한 거 없으면 나열하라고 그랬어. 나열하래. K에 1 집어넣어. 그럼 첫 번장은 2분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이야? 이건 아니죠. 항 번호까지 자연수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K가 1이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K에다 2 집어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5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런 건데 쓰고 나서 보니까 더 아리까리한데? 더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니 선생님 말을 잘못하셨나 나한테? 난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특별한 규칙이 없으면 나열해라. 규칙이 있었단 얘기잖아. 그럼 달리만 하면 규칙이 있었단 얘기예요. 무슨 규칙이죠? 분모는 지금 딱히 뭐가 없죠. 건들 게 없어요. 근데 분자를 보니까 이거 등차 수열 아니야? 공차가 1인 첫 번째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항이 몇 개? K개 2분의 항수 가로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그럼 이렇게 써지겠죠? 이게 분자였던 거구나. 그리고 분모에 이렇게 있었던 거구나. 그럼 이거를 번분수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각각 분모 분자를 하겠죠? 그럼 일반항은 2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내항의 곱이 분모, 외항 곱은 분자. 그럼 K 플러스 1 약분되네? 이렇게 간단해졌던 거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2분의 K인데 2는 분모 있는 2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도 되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K 시그마 공식이었군. 2분의 시그마 K 공식은 항수 곱하기 항수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4, 4 약분하면 5가 남고 정답은 105 이렇게 답이 된다 뜻이죠. 이렇게 복잡한 거는 근데 교과서마다 다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시그마 변수가 누구인지 그 변수에 따라서는 어떤 식을 처리할 건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얘랑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AI 이런 거나 다 똑같기 때문에 시그마 변수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누가 변수이면 누가 상수인지 그 구분만 잘하자는 얘기죠. 근데 모양을 봐도 누가 봐도 이게 먼저 처리돼야 되지 않아요?
소가로부터 그 다음은 중가로 계산하고 마지막 대가로 계산해서 마지막 거 계산해서 처리하는 게 맞겠죠. 차례대로 하나씩 해봅시다. 1번 다 쓰지 마시고 1번만. 시그마 K가 1부터 L까지 12. 상수항이 있네? 12L 맞겠죠? 2번 시그마 L이 1부터 M까지 12L. 일단 12는 상수라 바깥으로 빼야 되는데 L은 상수야? 아니잖아. 시그마 변수가 지금 누구예요? L인 거예요. L. 그럼 이건 12를 빼게 되면 12 곱하기 L이 1부터 M까지 L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마치 얘만 본다면 마치 우리가 뭐랑 똑같이 취급하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K 이 공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시그마 K 공식이잖아. 시그마 K 공식 답 어떻게 썼었죠? 2분의 항수 몇 개예요? M개 곱하기 항수 플러스 1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약분하면 6M M 플러스 1 되겠습니까? 자, 3번 갑시다. 시그마 K가 1부터 M이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2번 계산한 결과 갖다 써요. 6M M 플러스 1 6을 바깥으로 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시그마 M이 1부터 N까지 M 플러스 1 M은 변수 아닌가요? 여기서는? 그럼 이건 이걸 보면서 다시 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4번 공식이죠. 그거 생각보다 자주 나오잖아. 이거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이거 뭐라고 했죠 우리가? 3분의 항수 플러스 1 그렇지 항수 플러스 2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수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렇게 약간 자유로만 이해하면 이게 같은 거구나. 그럼 이제 남은 건 여기다 뭐만 곱하겠다는 얘기죠? 6만 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약분했더니 2,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봐, 또 나오잖아. 이거 또 나오잖아. 가만히 있어봐. 1항이 1 곱하기 2네? 2항은 2 곱하기 3이고 3항은 3 곱하기 4인데 15항은 15 곱하기 16이네? 그럼 2항의 일반항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고 이걸 시그마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 n을 k로 바꾸면 k가 1부터 15까지 k 플러스 1이네요. 이렇게. 그럼 딱 여기까지 덧셈이 되잖아요. 공식 배웠죠? 3분의 항수 플러스 1, 항수 플러스 2 약분하면 5가 남고요. 네. 곱하실 수 있죠? 네, 선생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이 곱해주시기 바래요. 네. 자, 이거는 네, 나름 또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이거 배운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집어넣어 볼까? 이렇게. 이게 이렇다는 뜻인데? 아하? SN이네? 그러니까 시그마랑 SN은 이렇게 약간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서로 돌려 쓰듯이 이걸로 한번 썼다가 저걸로 한번 썼다가 문제 좀 편하게 쓰고 나서 보니까 SN이 N에 대한 2차식이죠? 등차 수열인데 오른쪽을 잘 봐봐. 오른쪽. 여기다 K 1 집어넣으면 A3 2 집어넣으면 A5 어디까지? 지금은 S가 중요한 게 아니고 AN이 중요한 겁니다.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서 그 일반항에서 세 번째 항에서부터 41번째 항까지 덧셈하라는 얘기예요. 홀수만. 그럼 일반항이 중요하네? 일반항. 등차 수열. 또 하죠? AN은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이 앞에 있는 개수는 누구의 2배? 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2배. 2n. 뒤에는 상수는 이렇게 뺀 값.
마이너스 4 빼기 1. 마이너스 5. 뒤에 상수가 없으면 얘는 제1항부터 등차수이래요. 따로 이렇게 쓸 필요는 없죠. 제1항부터면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됐니?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3항부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3 집어넣으면 1 더하기 5 집어넣으면 5 더하기 7 집어넣으면 9 해서 41 집어넣으면 82 마이너스 5니까 77. 아, 등차수리 합이네요. 뭐 어려울 거 없죠. 네, 등차수리 합이니까 2분의 항수 몇 개? 이게 잘 세야 된다. 여기 A1이 있었다면 여기까지는 항이 21개다. 그러니까 1항부터 40까지는 원래 항이 40개인데 39까지 있으면 원래는 40개 절반인 20개지. 근데 하나 앞에 A1 빠지고 뒤에 A40이 하나 붙었기 때문에 실제는 결국 20개라는 게 항의 개수가. 이 정도는 어차피 저기 그 시그마 위에 나와 있는. 아, 그렇죠. 네, 여기 나와 있네요. 네. 내가 써놓고 나서 지금 이렇게 20개. 첫 번째 항 1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여기 10이니까요. 780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앞쪽에 배웠던 등차수의 합공식을 변형해서 만들어진 저 일반항 있죠. SN으로 AN 구하는 거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좀 쉽게 그리고 좀 빠르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이건 아무래도 수를 덧셈하는 건데 이럴 때 이제 시그마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수열인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그마로 변환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항이 중요합니다. 그럼 얘는 1항인 것 같고 2항인 것 같고 3항인 것 같고 얘는 무슨 항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항인데 항의 번호는? n-1 1항, 2항, 3항, n-1항. 그럼 얘를 시그마로 바꾸면 n-1까지 이렇게 써야 되겠죠. n-1까지. 그 다음에 일반항 써야 되는데 앞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1, 2, 3, K네? 항 번호 따라 움직이지 않나요? 1항, 2항, 3항, K. 그리고 일반항이라는 거는 규칙을 찾는 건데 이 규칙성 중에 안 변하는 게 있잖아요. 1항이든 2항이든 3항이든 안 바뀌는 건 n-는 안 바뀌어요. 1항도 n-, 2항도 n-, 3항도 n-잖아. 바뀌는 건 얘랑 얘가 바뀌네요. 이렇게 계속. 이게 K, 그럼 얘도 K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좀 정리해 봅시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분배하면 Kn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그럼 다시 시그마 정리. 이 n은 상수항입니다. 그러면 시그마 변수는 K잖아. 그럼 n마저도 상수항이니까 이게 n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죠. n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K. 그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K제곱. 이제 공식 적용하는 거예요. 2분의 항수 n-1 항수 플러스 1 n. 근데 여기 또 n이 또 곱해졌죠? n제곱. 괜찮겠나요? 마이너스 6분의 항수 n-1 항수 플러스 1 n. 여기 2배 2n-2 거기다 1 더하면 2n-1 됐죠? 통분해야 되니까 여기다 3 곱해서 6 만들고 여기다가 3 이렇게 붙입시다. 그럼 6분의 뺄셈 하는데 여기 n-1 여기 n은 겹치죠. 그러면 공통인수인 n-1과 n을 바깥으로 빼요. 그러면 여기 남는 거는 3n이 남고 빼기 여기 남는 거는 n-1 빠져나오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분배되겠죠. 마이너스 2n 플러스 1 6분의 이게 얼마인가요? n 플러스 1이죠. n-1 n 플러스 1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등비로 넘어갔네요. 첫째 항이 8부터 공비와 첫째 항이 8이고 공비와 4인 등비 수열에 일반항 AN. 그럼 AN은 첫째 항이 8 곱하기 공비 4에 n-1제곱. 근데 AK가 필요하죠? AK 8 곱하기 4에 K-1제곱 집어넣어요.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로그 4에 일반항이 여기서 이제 진수가 되는 거죠. 8 곱하기 4의 K-1제곱. 됐습니까? 네.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이거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플러스 아닌데 K 플러스 2분의 1 아니 K 플러스 2분의 1 8은 2 곱하기 4랑 같죠? 2는 4의 2분의 1제곱 4의 1제곱 4의 K-1제곱 이걸 붙이면 4의 K 플러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다 붙인 겁니다 그냥. 물론 이거를 뭐 이렇게 돼요. 어차피 로그니까 로그 4의 8 더하기 로그 4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찢어야 되잖아. 또 따로따로 시그마를 계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하나로 모았어요. 이렇게 모으면 4의 로그 4의 K 플러스 2분의 1 여기까지. 아 왜 이래 팔에 힘이 없어. 근데 여기만 정리해보면 이게 진수는 앞으로 떨어지고 로그 4의 4는 1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은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되죠. K가 1부터 20까지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되네요. 이제부터 이제 찢죠.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2분의 1. 그럼 앞에는 2분의 항수 20, 항수 플러스 1, 21 더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약분하면 10이 남고요. 210 플러스 10, 220 이렇게 됩니다. 수열의 합, 이게 분수식이죠. 모양을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만한 등차 등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열을 합친 거니까 등차 등비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시그마로 표시하면 돼요. 등차 등비는 시그마로 굳이 표시 안 해도 그들끼리 계산하는 공식이 있잖아. 이거 등차수열인데? 그러면 등차수열 공식 쓰면 되고 등비수열인데? 그럼 등비수열 공식 쓰면 되지. 굳이 이걸 시그마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일반항에 우리가 알고 등차나 등비처럼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은 시그마가 꽤 의미 있게 쓰인다는 얘기죠. 시그마 K가 1부터 40 잘 보세요. 1부터 50까지는 50개 항인데 2부터 50까지 짝수만 계산한 거잖아. 그럼 몇 개예요? 25개겠죠? 그리고 일반항을 먼저 써봅시다. 일반항을. 일반항 쓰다 보니까 인력의 일반항이 뭐예요? 일반항 쓸 때는 안 바뀌는 그냥 쓰세요. 안 바뀌는 거는 뒤에 마이너스 1, 분자에 1 이건 안 바뀌죠. 제곱 안 바뀌어요. 밑에 것만 바뀌잖아. 2, 4, 6, 50. 1항일 땐 2, 2항일 땐 4, 3항일 땐 6. 그럼 K항일 때는 2K겠네요. 이거 가로 쳐야 됩니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계산된 거구나. 그래서 K에 1부터 25까지 집어넣으면 정확히 저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일반항을 봤더니 분수식이네. 분수식이면 부분분수를 떠올려야 돼요. 그럼 부분분수는 근데 원래 분모끼리 곱해져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건 곱해져 있지 않는데?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쓰는 거죠. 제곱만의 제곱이니까 합차 2K-1, 2K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제 부분분수가 되죠. 그러니까 부분분수 나오면 이때부터는 원래는 부분분수 식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죠. 예전에 고1 때 선생님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다 K1 집어넣으세요. 그럼 1 곱하기 3분의 1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5분의 1 3 집어넣으면 5 곱하기 7분의 1 해서 어디까지?
50 집어넣으면 49 곱하기.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 기억나요? 원래 이건 부분분수로 이렇게 뒤에서 앞에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일일이 낱낱이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막 지워가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나면 넷문제지만 3, 3, 5, 5, 7, 7, 꼬리머리 이어지면 어차피 다 지워질 거라 이거 다 지우면 돼요. 그럼 남은 거는 맨 앞에 있는 분모랑 맨 끝에 있는 분모를 곱한 거 분의 분자는 1이 덧셈 되는 거예요. 몇 번 덧셈 되냐가 중요하죠? 몇 번 덧셈 돼요? 25번. 이 정답은 51분의 25 이렇게 쓰시면 제일 빠르고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고1 때 배웠던 부분분수는 사실 식에 맞춰 써야 되는데 이 시그마에서 나오는 부분분수는 그냥 이렇게 써도 다 됩니다. 답이. 어차피 일반항, 그러니까 뭐 식을 정리할 게 아니고 숫자만 빨리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간혹 근데 안 될 때가 있죠. 이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9 곱하기 21분의 1 더하기 20 곱하기 22분의 1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처럼 이렇게 꼬리머리 지어지지 않잖아. 그럼 어디서부터 지어냐면 지어지는 데부터 3, 4, 5 그럼 앞에 뭐 남죠? 이거 남지. 뒤는 뭐가 남냐면 요 큰 거 두 개 남겠죠. 근데 부분분수 할 때 계산법이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라 뒤에 걸 쓸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21분의 1, 22분의 1.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꼬리머리 이어질 때는 앞에서 뒤를 뺀 거분의 분자할 때 이 2가 뒤에 있는 거 계산할 때 다 약분되고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꼬리머리 안 지워질 때는 이거 빠뜨리시면 안 돼요. 이게 2분의 1 써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꼬리머리 지우면서 규칙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쭉 나열을 쓰되 부분분수를 처리할 때 일일이 다 쓰기는 귀찮으니까 지워지는 순서는 3부터 지워지다 보면 앞에 건 조그만 분모 2개 남고 뒤는 큰 거 분모 2개 남는데 조그만 분모는 플러스로 큰 거 분모는 마이너스로 단 앞에서 뒤를 뺀 숫자가 분모 2가 남죠. 그럼 이건 꼭 써줘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얘는 의심 갖지 마시고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다 약분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꼬리머리 지워지면 다 지우고 맨 앞에 맨 끝에 그 다음에 분자는 항이 몇 개인지 덧셈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우는 건 좀 더 빠르게 정리가 되실 테고 54번 물식 나오는 케이스죠. 이건 중학교 때도 많이 다뤘던 건데 이거 유리화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유리화할 때 이게 규칙이 이거야. 일반항이 이게 2항, 이게 1항, 2항, 3항 있죠? 그치? 그러면 규칙성을 보면 m 플러스 루트 일반항은 m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꼴이겠죠? n에 1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2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이렇게. 근데 이런 거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무책임한 짓이에요. 습관적으로 큰 수를 루트 앞으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루트 m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m 플러스 1 이렇게. 그래 놓고 루트 안에 있는 게 이쪽 루트 안에 있는 것보다 1 크면 이건 유리할 필요 없이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반대 부호가 정답이다. 기억나시나요? 유리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빨리빨리 가셔야 되죠. 추가 설명 필요한가요? 괜찮죠? 유리화 과정을 생략한 겁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62까지 이거 일반항이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사실 그 시그마를 안 써도 돼. 이거 시그마를 안 써도 된다. 일단 선생님 써드리긴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시그마를 안 썼다고 쳐봐. 그럼 이거 유리하면 얼마야?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예요. 더나 마나. 더하기죠? 어차피 다 덧셈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유리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숫자 집으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시그마는 표현하지 않고 딱 눈대중으로 이건 유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뭐. 빨리빨리 가시면 돼요. 굳이 시그마 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어디까지? 루트 64 루트 64 마이너스
루트 63. 아, 팔에 힘이 없어요. 큰일 났네. 지워지는 게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이렇게 넣겠죠.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64 하니까 정답은 8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써지겠네요. 네. 이거는 약간 뭐 수학적으로 선생님 필요해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써드리긴 했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 없다. 이쪽부터 그냥 바로 써도 괜찮다. 거고. 자, 58번하고 62번 이렇게 두 개 남았는데